혹한의 추위와 눈으로 누군가에게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계절 겨울. 하지만 이 계절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인데요. 밖에가 뭐 영하 14도, 15도 내려갔다가 이 화목난로 켜져 있는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몸이 따뜻하게 노글노글하게 녹는 이 느낌이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애쓰는 캠핑장 관리자들. 시설 관리는 캠핑에 필요한 모든 걸 돕는 그야말로 만능 일꾼입니다. 13시간 일한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야죠. 고객님! 올라가면 안 되는데. 더 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일반 차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제 편리하게 캠핑도 즐길 수 있고 또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어요. 텐트가 딸린 개조 캠핑카 한 대면 어디든 멈춰서는 곳이 나만의 캠핑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만 더 할게요. 맞춤형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제품을 완전히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울 따뜻하고 낭만적인 캠핑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겨울 캠핑에 낭만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 경기도 포천으로 왔습니다. 영하의 맹추위에도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이면 캠핑장은 금세 가득 차는데요. 특히 겨울방학인 요즘은 가족 단위로 캠핑장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 줘봐. 저희는 캠핑한 지 오래됐죠. 한 7, 8년 됐죠. 추울 때 나와서 장작도 떼고 네. 불멍도 하고 네.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랑 놀아주신 거 안 힘드세요? 아,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말만 그렇지 아이보다 더 신나 보이네요. 산속이라 체감 온도가 더 낮은 이곳. 하지만 캠핑족들에게 추위는 캠핑을 즐겁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 열어놔가지고 온도가 더 안 올라가네. 온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우와. 사우나요. 아, 사우나 느낌이에요? 가습기예요. 아, 가습기예요? 별장의 꿈을 키우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캠핑을 이제 취미로 시작하다가 이제 매주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3, 4개월씩 이제 장박 깔아놓고 하나씩 살림 차리다 보니까 거의 집처럼. 우와. 찐이다. 왜 얼굴보다 크지? 우와, 개 좀 봐. 개 좀 봐. 캠핑 인구 700만 시대. 이제 캠핑 요리는 요리의 장르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인데요. 특히 화로불로 만드는 요리는 캠핑 요리의 백미로 꼽힙니다.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쪄졌어. 여럿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는 한 끼.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그랬잖아요. 우와, 살 봐. 우와. 다 온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온 게 한 마리인데. 엄청 살이 엄청 달아요. 이 분위기와 이 공기와 그리고 이제 지인들과 같이 먹을 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라고 해도 훨씬 더 맛있고 담백하고 달고. 사람들이 한창 캠핑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시간. 유독 바쁜 이가 있는데요. 바로 캠핑장 관리자입니다. 눈 치우러 제설 작업해요. 눈을 치우려면 장비가 다 있어야 돼서요. 이렇게 딱 털어내야 되니까 여기 필요합니다. 장비가. 캠핑장 관리인에게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라는데요. 20일 전에 온 게 아직까지 계속 또 중간중간 눈이 와서요. 아, 눈이 치워도 제자리입니다. 아주 급경사도 있고 해서 제설을 바로바로 해주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절 캠핑장을 찾는 이들에게 눈은 낭만의 상징. 하지만 캠핑장 관리자에게는 고생스러운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내리고 녹기를 반복해 더욱 단단히 얼어버린 도로. 망치를 깨도 안 깨네. 차들 다니는 데는 녹았으니까요. 사이드도 빨리 해서 치워줘야지 눈이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안 치워주면 계속 이게 쌓여 있어서요. 눈이 내렸다 하면 열일을 제치고 제설 작업부터 해야 하는데요. 흙부터 자갈, 나무까지 텐트 칠 공간의 소재에 따라 맞춤형 제설을 하는 작업자. 때문에 관리자에게 삽, 넉가래, 송풍기 등 다양한 제설 도구는 필수입니다. 알바생이라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아유, 알바상 불렀다가는 도망갈 겁니다, 아마. 힘들어서. 그럼 관리해야 할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면적은 한 2만 평 정도 되고요. 캠핑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한 90개 정도, 93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박이라 부르는 캠핑 형태가 인기라는데요. 텐트를 쳐두고 장기로 숙박하는 겁니다. 장박하시는 분은 한 60여 분 정도. 텐트를 이제 자리를 임대를 하고요. 그 임대한 곳에서 자기 텐트를 쳐놓고 매주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고 겨울에 또 이제 겨울만의 낭만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넓은 캠핑장 관리를 혼자 하는 걸까요? 이사님 그 밑에는 저쪽은 다 청소가 됐을까요? 예, 아까 오전에 다 출근하자마자 했습니다. 직원은 저 말고 한 분 더 계세요. 두 분이서? 네, 두 분이서 합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임원한다고 제가 좀 많이 여러 곳을 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좀 빠리빠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캠핑장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손님을 맞는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의 예약 상태를 확인하고 텐트 칠 장소를 안내하는 것 역시 관리자의 일인데요. 고객님 차를 이쪽에 대시고요. 그쪽 녹은 쪽으로 텐트를 설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일주일을 이제 초기화 된다는 그런 기분? 하루만 이렇게 갔다 오면요? 네, 힐링하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뭐 끊임없이 나오세요. 전기장판이. 네? 전기장판이. 혼자 오셨는데 짐이 정말로 많네요. 아니 이게 도대체 몇 박 할 짐이에요? 1박이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용품들 때문에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만 한번 쳐두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서 편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박의 매력.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텐트가 계속 쳐 있으니 신경 쓸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진 것들은 또 보수를 해드려야지. 그래야 또 밑에 눈 들어가서 또 결로나 이런 게 안 생기니까요. 사실 텐트는 개인 시설이라 관리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때문에 더 바쁩니다. 됐습니다. 예쁘게 가기 서서 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전기를 사용. 전기의 흐름을 살피는 것도 관리자의 몫입니다. 붉은색 표시가 뜨면 정상이라는 뜻이라네요. 전선이 어디가 단락이 됐나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눈 올 때는 혹시라도 이게 물이 들어가서 얼음이 녹아서 누전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데?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 전기가 죽어서 이게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수. 아, 근데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주 점검을 합니다. 꼬박꼬박. 다시 이제 전선을 잘라내고요. 캠핑장 운영을 한 지 4년 차. 처음에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들의 손을 빌렸는데요. 이제 웬만한 수리는 직접 할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건설회사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제가 좀 하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캠핑 용품을 제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까지 키워졌습니다. 이게 처음엔 욕도 많이 먹고요. 투잡도 한 2년 넘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조금 대기업보다 좀 나아져서 저도 이제 캠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캠핑은 못하고 그냥 일에만 빠져서 살고 있죠. 지금도 캠핑장 관리와 캠핑용품 제조 두 가지 일을 하느라 휴일 없이 지내는데요.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입니다. 전기 들어오시죠? 예, 들어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옵니다. 어차피 불멍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따가. 반가운 얼굴. 방송인 이승윤 씨도 장박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가족끼리 항상 오고 또 아들 친구도 오고 매주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뭔가 제2의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이 꾸미는 재미가 요게 진짜 쏠쏠합니다. 이게 바닥도요. 아내랑 저랑 한 6시간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닥 높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마루를 받아서 보면 이게 푹신푹신한 게 단열재도 깔려 있고. 네. 자, 보시면요. 네. 어디 이승윤 씨네 텐트 한번 구경해 볼까요? 거실과 침실이 구분돼 있고 웬만한 생활 도구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집이나 다름없어 보이네요. 이불을 원래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놨는데 안 맞는 거예요, 색깔이. 이걸 또 맞춰야 되거든요. 이 텐트 색깔과 맞춰야 되니까.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야, 뭘 굳이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거슬리게 돼요. 이거요. 아,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래 보시면 난로가 있잖아요. 네. 난로의 열은 이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이걸 내려줘야 됩니다. 다 이제 공부하고. 근데 이 펜 색깔도 처음에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이게 초록색이었는데 딱 보는데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옷걸이도 필요하세요. 이게 또 없잖아요. 옷이 막 너저분하게 막 널려 있어요. 이것도 막 없었던 게 또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출퇴근해도 돼요. 저는 실제로 이제 촬영 끝나고 산에서 하는 촬영이 끝나고 여기로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잘 먹는다는데. 살짝 먹어봐. 아빠가 네. 촬영을 가서. 아, 여기 오면 같이 놀아줘요? 네. 아, 그래,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캠핑장을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의뢰들이 들어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텐트와 장비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초보자분들, 못 치시는 분들이나 여자분들, 혼자서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저희한테 텐트까지 쳐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 정도 됩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시설 관리는 기본. 텐트나 캠핑 장비에 대한 지식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대각선으로 팽팽하게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텐트가 울 수가 있어요. 텐트를 설치할 자리를 잡았으면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땅이 얼어서 휘어버리네.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고정이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 아픈데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엿가락인데? 아이고. 삽으로 파도 땅이 얼어 있어서 안 됩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 이럴 때면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캠핑용품 전문점. 안녕하세요. 핑거팩 좀 사러 왔는데요. 핑거팩. 핑거팩 드릴게요. 네, 핑거팩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10개인가요? 10개실 걸요. 그래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너무 많겠죠. 짧네요. 겨울에 쓰는 핑거팩이라고 동계용입니다. 얼었을 때 바로 박히는 짱입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캠핑 장비는 필수.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는 건 역시 캠핑장 관리자의 몫입니다. 짱짱하게 잘 박혔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텐트를 고정했으면 이제 기둥을 세워 모양을 잡아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텐트 중앙에다 세우는 폴대예요. 길이만 3.5m나 되는 기둥을 세우는 작업자. 힘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닌 그야말로 요령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됐습니다. 기둥이 섰습니다. 중앙에. 중앙 기둥을 세웠으면 힘든 과정은 끝. 나머지 기둥들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벨크로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엄청 덥네. 잠깐 사이에 온몸에 땀이 흥건합니다. 영하 10도. 이게 혼자서 텐트를 치다 보니까 더워서 반소매가 자동으로 그냥 나오네. 반소매가. 너무 덥네요. 힘들지만 마무리 작업까지 꼼꼼하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당겨줘야지 이렇게 축 처진 부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딱 당겨집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와도 이렇게 처마로 쑥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종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완벽한 집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둘러 캠핑장을 나서는 관리자. 무슨 일인지 다급해 보이는데요. 타프 제작 요청이 들어와서 갑자기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찾아간 곳은 경기도 시흥시 캠핑용품 제작 업체인데요. 텐트나 방수포를 맞춤형으로도 만드는 곳입니다. 선생님, 타프 좀 들어. 일로 다시 갔다가 이번 의뢰는 팔각형의 대형 방수포를 제작하는 일. 디자인을 한 후 원단부터 고르는데요. 한쪽은 면이고 한쪽은 폴리로 되어 있어요. 방수와 결로 방지를 위해 두 가지 소재로 된 천을 사용. 먼저 정밀하게 재단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요청하신 대로 사이즈를 잘라서요. 그걸 갖다가 다시 봉제를 한 다음에 원하는 그 도면에 맞춰서. 재봉 전 원단의 상태 확인은 필수. 재단을 해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가로 6m, 세로 8m의 팔각형 대형 방수포. 제작의 첫 단계는 크기에 맞춘 재봉인데요. 다 됐습니다. 1차 재봉이 끝난 천은 접힌 곳 없이 잘 편 후 다시 한번 재단에 들어갑니다. 곡선으로 팔각형 모양을 내는 까다로운 과정. 8년째 캠핑용품을 만들고 있는 작업자가 직접 나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봉제를 할 때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빗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방향을 보고 잘 봉제를 해야 됩니다. 방수포의 전체 모양이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고정할 부위를 만들어 주는데요. 네, 끈을 달아서 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다 됐어요. 네. 거기 마감된 거 확인 좀 해줘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면 완성.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 끝에가 마감이 잘 돼야지 나중에 터지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 이제 다 됐으니까 저 캠핑장 가야 되니까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 타프 주문한 거 왔어요? 아, 예, 다 제작됐습니다. 아, 어디 있어요 그거? 아, 여기 차에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 설치 좀. 캠핑장 단골 손님의 특별 주문으로 제작된 맞춤형 방수포.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네요. 안쪽엔 면이고요. 네. 바깥쪽은 폴리라서 예, 결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겨울에 왜 타프를 의뢰를 하셨어요? 겨울에도요 타프가 필요하고 눈 내리고 이러면은 또 밤에 또 다음 날 또 저기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결로 안 생기는 걸로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방수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햇살과 눈, 비를 막아줘 화로대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텐트 없이도 캠핑 기분을 낼 때도 좋습니다. 아, 완료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마음에 드시니까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올 겨울 여기서 좀 신나게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캠핑장 관리에 캠핑용품까지 만들다 보니 그야말로 쉴 짬이 없는데요. 이제서야 끼니를 챙깁니다. 주말에 바쁠 때는 밥도 못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사장님, 네. 제습기에 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자, 잠깐만요. 종일 굶다 겨우 끼니를 때우려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야, 물이 안 나. 얼었나 본데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겨울철 잦은 문제 중 하나가 수도관이 얼거나 동파되는 일인데요. 얼었어. 수도관이 완전히 얼어버렸네요. 빨리 안 하면 사람들이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아, 얼음 녹이는 해빙기예요, 해빙기. 고온의 수증기를 분사, 얼음으로 막혀있는 수도관 내부를 녹여주는 기계입니다. 처음 캠핑장을 할 때만 해도 언 수도관을 녹이려고 전문가를 불렀는데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방법을 터득해 지금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이게 수증기 때문에요. 엄청 뜨거워요. 손이 익을 것 같아요. 이게 녹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뭐 대중 없지만 한 10m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워. 수도관이 녹을 때까지 150도씨 가까이 되는 수증기와 씨름을 해야 하는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개수대를 확인해 봅니다. 다행히 물이 잘 나오네요. 저번 주에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게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1시간이면 짧게 걸린 거예요? 네, 짧게 걸린 거죠. 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40m가 얼어가지고 한 4시간 이상 녹였어요. 오늘 1시간 정말 짧게 걸립니다. 윤씨 왔어? 감사해. 나 사무실에 다 맞춰놓은 거야?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안찍입니다. 네? 안찍이. 안찍이? 네. 캠핑에서 안찍이라고 부릅니다. 진짜로. 그게 용어예요? 네. 이거 직접 지은 인삼차. 추웠는데. 따뜻하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물도 터지고 해서 해빙도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 일이. 캠핑장 일 너무 많아 진짜. 이제 바쁠 때 저도 나와서 가끔 그 인원 체크하는 그런 것들 좀 도와드리죠.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쉬엄쉬엄 주말에 좀 우리도 쉽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고. 미안하네요. 아주 좀 미안해서 따로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일단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요. 조금 이제 와이프가 힘들어하니까 같이 좀 쉬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 잔 더 따뜻하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주문한 화롯대. 예. 좀 갖다 주셨으면 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릴게요. 네. 저녁 시간이 다가올 때면 화로대나 장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식용유는 왜 준비하시는 건가요? 화롯대 불 붙일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점화 장치입니다. 토치 같은 거 있잖아요. 토치로 하면은 이제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막 토치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10초 안에 불이 붙습니다. 주문한 텐트로 직접 배달을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화롯대 배달 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화로대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다리만 끼워주시면 설치 끝났습니다. 불은 이제 토치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따뜻해. 한마디로 식용유를 담은 컵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 장작불을 잘 붙이지 못하는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라네요. 마시멜로 이거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빙빙빙빙 돌리면 금방 익어. 구워지네. 구워졌다. 확실히 캠핑을 오니까 이제 남편이랑 같이 협동도 하고 아이가 밖에 나왔을 때 확실히 기관지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 건강이 제일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따뜻한 모닥불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지내는 시간. 겨울 캠핑의 낭만입니다. 캠핑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텐트에 불이 들어온 모습이 참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네요. 하지만 관리자에게는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좀 쉬어야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침 9시부터 나와서요. 지금 10시니까 거의 13시간? 13시간 일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순찰 나가야지. 휴식도 잠시. 밤 10시면 다시 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로대 사용은 금지. 고성방가로 이웃 텐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매너 타임이어서요. 예. 화롯대는 매너 타임까지만 필 수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오늘도 모두 즐겁게 다 캠핑하시고 즐거운 모습 보니까 제가 또 뿌듯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노력 덕분에 더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겠네요. 시선을 사로잡는 차량들의 행렬. 꼭 로드무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남들이 못 가는 장소를 나는 가서 캠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큰 매력이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오직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때로는 험한 길에 막혀 고생도 하지만 이 또한 즐거움이라는데요. 영광의 상처. 고생 끝에 만난 자연의 풍광. 정말 멋집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텐트 치고 세팅하자. 오프로드용 차량처럼 보이는데 적재함 윗부분을 열면 텐트가 나타나네요. 이제 안쪽에 들어오셔갖고 위에 상판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면 되네요? 네. 픽업 트럭에 적재함과 텐트가 하나로 결합된 개조 캠핑카입니다. 겨울엔 춥잖아요. 네. 여기 위에까지 따뜻해요, 근데? 무시동 히터가 필수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요.
시동을 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를 장착. 뜨거운 열기를 위쪽으로 보내 난방도 가능한데요. 1층과 2층으로 뜨거운 바람이 분배돼서 올라가는. 여기가 한 20도까지는 올라와서 진짜 반팔만 입고 잘 정도로 따뜻해져요. 잘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퇴근 후 언제든 발길 닿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점. 그게 개조 캠핑카로 오지를 찾아다니는 맛이라는데요. 또 하나의 낭만은 이곳에서 먹는 한 끼 식사입니다. 자연 속에 폭 쌓여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인데 뭔들 맛이 없을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밖에서 추운데 먹으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쉬러 가신다면서요? 두 분이서 한꺼번에 들어가세요? 한 명은 2층에서 자고요. 한 명은 1층에서 자고요. 계절을 통해 적재함 주군도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뜻하다. 텐트 역시 300kg까지 무게를 견딜 수 있어 성인 남성 2명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캠핑을 다니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여름에는 사실 덥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겨울에 다니는 걸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히터만 틀고 그냥 이렇게 차만 끌고 나오면 아무 데서나 잘 수가 있으니까 이게 겨울 캠핑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개조 캠핑카의 매력이 아닐까요? 개조 캠핑카를 제작하는 현장을 찾아 경기도 남양주시로 왔습니다. 네, 2차 작업하기 1차 집어넣지 뭐. 이 픽업 트럭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군요. 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단한 소재로 만든 적재함 위에 텐트를 올린 형태입니다. 머리 숙여. 범지를 다니는 특성상 손상을 막기 위해 텐트 역시 단단한 틀 안에 넣습니다. 예, 됐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결합. 적재함과 텐트 두 번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캠핑카가 완성됐습니다. 캠핑카는 험한 지역을 갈 수가 없는데 얘는 자갈반 아니면 뭐 비탈진 산을 올라가서 산 중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캠핑카에 비해서 험지를 잘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맞춤형 캠핑카 제작은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캐노피 한 대분 좀 뽑으려 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캐노피는 텐트의 무게를 고려해 단단하지만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스테인리스고 그다음에 철과 알루미늄보다는 북식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제 물을 묻거나 이랬을 때 부식이 덜 되는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정하고 수치에 맞춰 재단하는데요. 이때는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0.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이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립식 장난감의 부품 같은데요. 이걸 다시 가공해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30개에서 4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하나씩 부품이요? 네. 디자인에 맞게 절곡 작업과 용접 과정까지 거친 부품은 다음 과정을 위해 옮깁니다. 부품의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전신을 가리는 보호복과 반동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실 접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철판 샌딩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사포 샌딩으로 에어로
기스를 내주면은 접착이 더 강하지. 표면을 갈아낸 부품은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해주는데요. 칠의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분 날려주는 거예요. 수분을 말려줘야 칠이 강도가 더 높아지니까 수분을 일단 한번 말려주는 거예요. 두 번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인 도장에 들어갑니다. 분체 도장기계, 전기 점전으로 인해서 철판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이게 열에 들어가서 녹으면은 칠이 되는 거죠. 분말 형태의 염료인데요. 입자의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로 매우 곱습니다. 미세 입자를 다루는 작업이라 집진기는 기본, 방독면과 전신 보호복은 필수입니다. 제품 자체가 오프로드다 보니까 표면에 있는 페인트가 깨질 수가 있어요. 분체 도장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더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페인트가 잘 먹겠죠. 그러면 그 깨지는 위험도 확연히 줄어들겠죠. 분말 염료를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도포해야 하는데요. 꽤나 까다로운 작업,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체 도장이 끝난 부품은 조심스럽게 오븐으로 옮겨줍니다. 190도에서 7-80분 정도를 뺄 겁니다. 고열로 분말 염료를 녹여 부품에 칠이 완전히 입혀졌네요.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빼자. 도장까지 끝낸 부품은 조립 공정으로 보내지는데요. 반드시 필름을 붙여 보낸다고 하네요. 자기 물건들끼리 부닥치지 않게 부닥치면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보호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제작된 부품, 흠집이 생기면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부품 제조가 끝나면 조립 공정의 작업자들이 바빠지는데요. 조립은 적재함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후면 도어입니다. 강화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유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충격으로 혹시라도 깨질 수가 있어요. 조립 공정 대부분은 수작업. 작은 나사 하나 조일 때도 전동 공구보다는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동으로 이렇게 조이세요, 나사를? 전동 공구를 초창기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토크라든지 그런 게 힘 조절이 안 되면 나사산이 뭉개져서 안 풀립니다. 아, 저기 그 사이가요? 네, 스텐 너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한번 뭉개지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공구로 힘 조절을 하면서 작업하니까 조금 조립 시간은 늘어나더라도 완성도는 좀 높죠. 정교한 작업을 위해 전동 공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해 주세요. 네. 30여 종의 부품이 하나로 조립돼 단단한 형태의 캐노피 완성. 하루에서 1박 2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서 텐트 3칸 좀 갖고 와. 이제는 텐트 부분을 조립할 차례인데요. 텐트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축 스티로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허니콤 보드 이제 안쪽에 벌집 모양으로 된 게 허니콤 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시면 여기 스펀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위 아래는 알루미늄 판이에요. 그래서 강성을 높이고 무게는 줄였습니다. 대저 캠핑카의 특성상 험지를 다니기 때문에 소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건데요. 소재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수 처리입니다. 구멍이랑 구멍에는 누수 때문에 웬만한 다 실리콘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립 전에 먼저 실리콘을 바르고 마무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리콘 처리를 해주는데요. 비나 물이 새는 것도 막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텐트 연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텐트 끼는 원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텐트 끼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제 텐트 끼는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지퍼로 다시 원래 그 텐트를 이제 도킹할 거예요.
잠깐 스톱. 좁은 틈에 지퍼를 끼우려면 혼자는 무리요. 두세 명이 합동해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있으면 안 돼서 타이트하게 껴집니다. 하나, 둘, 셋. 힘뿐 아니라 요령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히름까지 여기 다 마감을 다 해야 돼. 정밀한 작업도 힘들지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고된데요.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쪼그려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리에 이제 많이 쥐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네. 진짜. 요건 이제 밑에 지퍼에 연결할 수 있는 텐트를 폈을 때 그런 핏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올립시다. 예. 텐트 부분은 위아래 틀을 따로 제작한 후 하나로 체결해 줍니다. 하나, 둘, 셋. 텐트를 열거나 고정할 때 편리하도록 완충기를 장착한 지지대까지 부착하면 틀 작업은 완료. 이제 텐트를 체결하면 되는데요. 텐트 역시 맞춤으로 강도는 물론 방수와 결로가 생기지 않는 천으로 선택. 우레탄 창까지 달았습니다. 이제 외부 틀과 텐트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작업자의 손길에 서서히 모양이 갖춰지네요. 이제 텐트의 내부 작업만 남았습니다. 텐트의 바닥과 적재함이 연결되도록 상판을 배치하고 매트리스를 깔면 루프탑 형태의 텐트 완성입니다. 캠퍼터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쪽이 매트리스 공간이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는 프레임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열리네. 반대쪽도 이렇게 올리시면 일어서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현재까지 위에 거는 조립은 다 끝났는데 실제 차량이랑 올렸을 때 그게 잘 맞을지도 걱정이 되네요.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며칠 뒤 작업장에 개조할 픽업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퇴직한 60대 남성분이 아내와 여행을 가기 위해 의뢰한 건데요. 본격적인 작업 전 안전을 위한 사전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이지용 합성 고무라고 하는 건데 부킹할 때 밀폐되게 해주는 거 차량 스크래치 이제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드디어 부품을 체결하는데요. 차량 개조 작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 신중을 기합니다. 앞으로 좀만 더 할게요. 아니 너무 붙었어. 볼트가 앞으로 좀 더 하는데. 2~3mm는 더 떨어져야 설계를 할 때 완벽히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미미한 오차가 생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차가 나왔을 때 저희가 완벽히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제품을 완성해서 세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제품을 완전히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체결하지 않고 한 번씩 얹어보면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이번에는 텐트를 올려보는데요. 조금만 더. 구멍 잘 맞추고. 내리라고? 앞으로 밀으라고? 됐어? 걸렸어. 됐어요. 자리 다 맞아? 네, 맞습니다. 캐노피와 텐트의 체결, 구멍이 딱 맞으면 성공. 각각의 연결 부분을 단단하게 체결해주면 차량 개조가 끝이 나는데요. 물 잘 들어옵니다. 적재함 쪽에 주방 기구나 편의시설까지 갖추면 픽업 트럭의 장점을 살린 캠핑카로
변신 완료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가서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고 재밌는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얘를 위치를 이제 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사이드 방향으로 밀고 이렇게